항공사례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요, 지난주 모의글자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자리하셨는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오늘 시장 보셨어요? 네. 아니, 하루에 이렇게 많은 일이 쏟아져도 되는 건가요? 사실 아침에 이 원유 선물도 네. 급락이 나와서 굉장히 좀 처음 보는 일이 있었는데 맞아요. 오늘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 그냥 찌라시라고 봐야 될지, 그러니까 뭐 그렇죠. 해프닝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진짜일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뭐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아침부터 나오면서 우리 시장 뭐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요동을 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놀랐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 잘 대응하신 분들은 또 오히려 수익이 좀 났을 거고, 또 잘못 대응하신 분들은 또 바닥에 던져서 손실이 좀 더 커지고, 또 올라갔을 때 매수해서 또 지금 뭐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김정은 위원장의 유중설이 나왔는데, 아침에 보면은 그런 설이 나오면서 2014년도에 돌았었던 일명 찌라시라고 하죠. 똑같은 내용이 돌면서 막 정말 뭐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CNN에서, 이 미국의 CNN에서 보도가 나온 거였기 때문에 좀 신뢰감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우리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확인됐던 것들이 일단은 청와대에서도 뭐 그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보고서 뭐 확인해봤더니 위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어떤 곳에서도 확실한 거 아니다라든가 아니면 진짜라든가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 발표한 CNN에서도 우리도 그 정도밖에 모른다, 더 이상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이라는 곳이 굉장히 폐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어쨌든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중국 공산당 쪽에서도 뭐 그렇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해프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실제로 수술을 받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본다면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뭐 단순히 이거를 뭐 찌라시다 이렇게 이제 치부할 것은 아니고요. 위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환율로 시장을 체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이걸 제가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게 오늘 이제 환율 일봉이거든요. 분봉을 좀 보게 되면은 아침부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나오면서 이때부터 환율이 급등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환율이 급등을 해버리니까는 시장에서는 진짜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뭐 일명 찌라시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소문이든 아니든 간에 환율이 급등했을 때는 결국 외국인들이 놀라고 있다는 이야기고, 수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시가 넘어서 환율 급락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때 저는 살짝 판단했던 게 해프닝의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좀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뭐 중국 쪽에서도 뭐 정확한 이야기를 못 하다 보니까는 환율이 안정은 됐지만 뭐 확실하게 이제 오늘 뭐 다시 올랐던 환율이 좀 빠지면서 뭐 끝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제 생각에는 확실한 답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그것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면 우리가 뭐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뭐 확실한 걸 알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아는 건 좀 늦습니다. 항상 환율을 좀 보게 되면은 환율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환율을 보면서 시장 체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는 좀 해프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다만 이런 이야기가 또 한번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놀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우리가 좀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늘 너무 많이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도 걱정하셨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시장에 대한 전략도 제대로 잘 세워봐야 될 텐데, 관심주 리뷰부터 한번 좀 해볼게요. 오늘 네. 어떤 관심주부터 살펴볼까요? 저는 오늘 이제 가비아라는 종목으로 또 수익을 내고 나왔는데, 실전 계좌로 이 가비아라는 종목을 또 크게 들어가서 10%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엠뱅골드에 오시면은 또 성공투자 후기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매매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비아라는 종목을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인터넷을 위한 인프라라든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딩 관련 대표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라우딩이 뭡니까? 바로 코로나 언택 관련주가 되겠죠. 최근에 보시면 코로나 언택 관련주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비대면 산업 자체가 이제 이 현 정부에서도 비대면 산업을 크게 키워야 된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 실제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 산업이 뭐냐면은 뭐 화상 회의라든가 뭐 온라인 교육 모든 게 다 해당이 되겠죠. 재택근무가 많아지고 있는 것도 당연히 비대면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비대면 산업이 커지면은 클라우딩 산업이 뭐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관련주가 가비아가 일단은 개별주 중에서 가장 연관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뭐 5G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비아는 계속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인데 실제로 가비아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세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이었는데 이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이런 위독설이 나와주면서 빠졌거든요. 근데 이미 환율이 급등한 상황에서 환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었고,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 환율의 급등에 대해서 어떤 진정성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아닐 시에는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저는 가비아를 오늘 매수를 했고, 오늘 또 고점에서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1% 수익을 좀 확정을 하고 나왔는데, 가비아 차트를 좀 보시면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올랐다가요, 다시 이제 이렇게 위에 꼬리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보면은 이제 23%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4,450원에 끝난 모습인데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에 이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들이 거의 없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아마존과 넷플릭스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시면 제2의 아마존, 제2 넷플릭스를 찾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비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넷플릭스가 올라가는 이유도 이 비대면 관련으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가비아는 저는 이제 15,500원 이에서 수익신을 다 하고 나왔고요. 제 실전 모의 계좌에서 또 14,200원대에 또 매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내일 좀 조정이 나온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때 매수가 가능한 거고, 분봉을 보시면은 1분봉으로 좀 볼게요. 분봉 보시면 아침에 이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제 매수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이런 지정학 리스크 때문에 빠진 시장은요, 굉장히 빠르게 복구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럴 수도 있겠죠. 지금 어쨌든 이 김정은 위원장의 위독설이 해프닝일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라면 시장은 한 번 또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그때 급락이 나올 시점에서 일단 매도를 좀 해냈다가 뭐 충분히 급락이 나온 상황에도 또 매수해준다면은 굉장히 빠르게 수익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여러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좀 이따가 시작할 수 있는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 드려볼 거니까는 이따 꼭 참석을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관심주에서 하나 또 같이 설명을 드려볼게요. 바이오 종목 중에서 같이 좀 봐야 될 게 있는데 바로 BC월드 제약하고 이제 CTC 바이오인데 둘 다 클로로킨 관련주입니다. BC월드 제약은 클로로킨 유통사고요. 근데 CTC 바이오 같은 경우는 클로로킨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최근에 렘데시비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죠. 렘데시비르가 지금까지도 이제 관련 기관에서 임상 데이터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실제로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없거든요. 다음 주 안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2,500명이 실시한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인데 그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요.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방역이나 이런 것 갖고는 사실 이 코로나19를 끝낼 수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방역을 잘하고 있고 우리도 지금 확진자 수가 많이 줄었긴 했습니다만은 이걸 끝낼 수 없다는 거죠. 치료제가 나와야 되는 건데 치료제가 나와야 확실히 끝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이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렘데시비르 원료를 만드는 파미셀 있죠. 파미셀 같은 경우도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갔고 오늘 같은 경우도 차트를 좀 보시면은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올라가주는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파미셀만 본다 하더라도 새로운 치료제 관련주들, 특히나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미국에서 FDA 임상 이상이 끝났고 3상 신청을 했는데 이 심사가 이제 미국 FDA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3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파미셀이 만든 이 렘데시비르의 원료 같은 경우는 3상이 이제 끝나가는 거고요. 클로로킨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주가도 이제 시작한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세게 밀리는 치료제로도 유명하죠. 한 달 전쯤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클로로킨을 치료해라. 그러면 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에서도 치료제를 미국에서 만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BC월드 제약하고 CTC 바이오가
클로로킨의 대장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 차트를 좀 보시면 비시월드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0% 상승 마감했는데요. 시가 대비해서 좀 빠져있는 음봉 마감이긴 하지만은 이렇게 턴 어라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며칠 좀 더 두고 본다면 이 3만 원대를 좀 넘어가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CTC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고점 라인이 지금 가격적으로 본다면 7,500원대, 800원대였는데 여기를 돌파하고 있고, 이 돌파하는 과정에서 상당량의 거래가 동반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 양봉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강한 속이 붙고 있던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CTC 바이오하고 비시월드 제약은 계속해서 치료제 파미세일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관심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살펴봤던 관심주들 오늘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가비와 비시월드 제약, CTC 바이오까지 살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볼 관심주는 어떤 종목이 될까요? 네, 오늘 종가 매수로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흥구 석유를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최근에 유가 급락이 나오면서 상당히 좀 힘듭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가 급락이 나왔고, 사실 반등 나올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이제 유가 선물이 반등이 나오면서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8%, 9% 급등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너무 하락하다 보니까는 6,500만 달러에 7,500만 배럴에 그 원유를 구입하겠다, 비축유를 구입하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립 서비스에 불과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사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미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요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모멘텀으로 유가가 이제 반등이 나왔고, 실제로 이제 미국 의회에서도 이제 오늘부터 어제 휴회가 끝나고요. 오늘부터 좀 돌아가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물론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반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유가가 너무나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 글로벌 경제가 사실 좀 심각하게 좀 무너지고 있는 수준이고,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들까지 굉장히 좀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원유 부분을 좀 살려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립서비스 좀 나온 것 같고요. 이런 비축유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산유국이 이제 한 달 감축하기로 한 게 970만 배럴이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7,500만 배럴 비축유 매입하겠다. 상당히 큰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흥구석유 차트를 보면은 사실 실질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가 좀 이론적으로 많이 빠졌지만은 선물시장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흥구석유 종가 매수를 말씀을 드려보고요. 무료방송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사실 오늘 살 종목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몇 개밖에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바이오도 많이 있고요. 원유 관련주 많이 있으니까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료 방송에서 최현동 매니저 마저 이야기 나눠볼게요.